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즈포스에서 마케팅 클라우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오재균이라고 합니다. 세일즈포스는 그동안 이 마케터들이 IT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도 손쉽게 디지털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B2C 마케터들은 디지털 마케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두 가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데이터를 연결할 때 IT적인 제약사항 또는 예산의 한정됨으로 인해서 빠르게 전개해야 되는 마케팅에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정되어 있는 마케팅 예산을 우리가 어떤 광고, 어떤 캠페인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과학적인 ROI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세일즈포스는 본격적으로 B2C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B2C에 특화된 새로운 솔루션을 드디어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케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바람을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쉽고 빠르게 온라인의 행동 데이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CRM 프로파일 데이터를 연결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양한 세그먼트를 마우스 액션만으로 코딩 없이 생성을 하고 크로스 채널과 실시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CDP 솔루션을 10월 20일에 드디어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 솔루션의 이름은 커스터머 360 오디언스로 명명하였으며 기존의 마케팅 클라우드 캠페인 솔루션과 함께 같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수많은 기술 기반의 광고 채널들을 단일 분석 솔루션에 자동으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토라마 솔루션을 한국에 론칭을 합니다. 데이토라마는 그동안 대다수의 CMO 또는 마케팅 매니저들이 바람하지 않던 광고 성과 분석의 속도 확보와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100% 자동화해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CDP 솔루션의 주요 영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케터 프렌들리한 모델을 세일즈포스가 사전에 미리 정의해 놓고 이 소스 데이터를 사전에 정의한 모델과 매핑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스크린 캡처를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데이터 소스를 기존의 세일즈포스의 마케팅 클라우드나 CRM 솔루션들하고는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의 S3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소스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변환 함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고 또한 아웃박스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인포메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CDP 안에 내장해 놓고 소스 데이터를 이것과 매핑시키고 또 이거를 도입하는 기업의 자사만의 모델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아이덴티티 레졸루션과 프로파일 큐레이션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별된 아이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나 이름이나 또는 멤버십 아이디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그 고객 한 명을 식별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 CDP 안에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오는 고객 데이터는 사실은 다 사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형식이나 업데이트 주기나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리컨실리에이션 룰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규칙에는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고객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연결된 소스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정의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 하에 있는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또 커머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CDP에 있는 이 프로파일에 바로 자동으로 연결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세그먼트하고 액티베이트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그먼트하고 액티베이트하는 것은 IT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마케터가 스스로 매우 쉽게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를 CDP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그먼트에 포함된 고객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또 세일즈포스의 인공지능 엔진인 아인슈타인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세그먼트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메일이나 SMS 같은 다이렉트 채널 또는 이제 소셜 광고 채널 같은 거에 고객 데이터를 CDP를 통해서 전송하고 또 고객의 반응에 기반해서 캠페인을 최적화시키고 또 다음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 무엇인지를 프로파일 데이터 사용하고 다 연계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맥락 하에서 이 CDP는 저희가 버전을 나누어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10월에 출시되는 버전 1에 대한 개념도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처럼 가운데를 보시면 상단에 DMP, 즉 비식별 아이디를 수집하는 영역과 하단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CDP가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식별의 데이터와 식별의 데이터를 연결을 일시적으로 하게끔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버전 2 이상으로 진행이 돼가면서는 사실은 비식별의 세계와 식별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이 커스터머 360 오디언스라는 CDP 제품 안에 다 같이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CDP가 가지고 있는 그 근미래의 로드맵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선 이번 10월 달 이후에 내년도 봄쯤에 출시될 버전 2에는 주로 이 실시간으로 고객의 프로파일을 외부 시스템에서도 액세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API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 여름쯤 되면 이제 AI와 또 인터랙션 스튜디오라고 하는 세일즈포스가 또 새롭게 인수한 에버게이지 제품, 즉 개인화 엔진으로 만든 솔루션을 CDP와 연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얼타임 메시징이나 추천, 개인화 측면에 있어서 CDP에 모아놓은 비식별의 통합된 데이터를 바로 실시간 오퍼링으로 쓸 수 있게끔 내년 여름에는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DP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두 번째 광고 성과 분석을 자동화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마케팅 조직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광고 성과에 대한 증명 그리고 예산의 최적화입니다. 이 마케팅 예산이라는 것은 늘 부족하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정된 예산을 어느 광고 채널에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최적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일즈포스에서는 그 답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광고 채널이나 캠페인 채널들이 존재하는데 그동안의 성과 분석은 각각 채널에 따로따로 로그인하고 캠페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서 이걸 엑셀에 집어넣고 다시 이거를 서로 이 다르게 디파인되어 있는 KPI들을 모두 다 수동으로 캠페인 코드랑 엮어서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다시 파워포인트에 옮겨서 리포트 작성하는 형식으로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광고 성과 그리고 부정확한 광고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 소스 연결 그리고 추출, 변환,
그리고 저장이나 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쿼리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이 중에 어느 특정 스테이지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솔루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성과 분석을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최대로 사실은 솔루션을 한 5가지 종류까지 써야 되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나,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데이토라마는 데이터 소스부터 저장과 연산까지의 전체를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것도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서 이 부분의 노력을 80, 90%까지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토라마는 100가지가 넘는 기존의 캠페인 채널들, 광고 채널들과 제휴 관계에 놓여서 이들로부터 광고에 대한 성과 데이터를 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수집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원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끔 굉장히 손쉽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요. 데이토라마는 이 광고 채널마다 사실은 서로 다른 KPI나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어들이 서로 다른데, 이거를 일일이 마케터들이 다 수동으로 알아서 매핑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매핑 비주얼라이저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페이스북은 이러한 KPI에 이러한 용어로 우리의 모델과 매핑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이렇고 구글은 이렇다라는 것을 사전에 다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마케터는 자동화된 데이터 매핑 룰에 의해서 하나도 손대지 않고도 각 서로 다른 광고 채널로부터의 KPI를 표준화된 대시보드 안에 모아서 성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핑하고 실시간으로 받은 데이터를 실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요. 이 대시보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자유도를 가지고 마케터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매우 손쉽게 캠페인에 집행한 비용 대비 성과,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유발 매출, 또 광고로 나갔을 때 고객들이 얼마만큼 노출이 됐고 클릭했고 우리 랜딩 페이지로 들어왔으며, 이걸 가지고 주로 어떤 크리에이티브 컨텐츠에 고객이 더 잘 반응하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대시보드로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CMO나 마케터는 내가 관리하는 모든 조직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광고에 대한 성과를 빨리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넘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즉각 통제해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일즈포스는 B2B 비즈니스와 영업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솔루션 회사로 많이들 생각을 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일즈포스는 CRM과 단일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통합된 B2C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1위의 마케팅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페타바이트 단위의 고객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CDP 출시로 이 B2C 비즈니스를 향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CDP나 데이토라마 솔루션에 대한 시연은 오늘 오후 3시 50분에 진행될 라이브 엑스포 세션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보여드릴 예정이오니 솔루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리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기존에 해왔던 디지털 전략을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에서 디지털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황윤성 차장님을 모시고 한번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아모레퍼시픽 디지털 유닛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윤성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회사는 올해로 이제 75주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국내는 물론 이제 글로벌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뷰티 그룹으로서 네, 약 40개 이상의 브랜드와 그리고 전체 한국에는 3,000개 이상의 스토어를 갖고 있는 굉장히 많네요. 좀 뷰티 쪽에서는 한국에선 가장 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고객과 대면하는 스토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커머스와 그리고 옴니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동안 이제 고객들과 대면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 고객들을 온라인에서 보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디지털 전략을 고민을 하는 그 맥락 하에서 과연 아모레퍼시픽은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과연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한 올해 이제 코비드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 온라인과 오프라인한테 어떻게 활용할까? 데이터를 분석하고서 활용하는 쪽에 대해서 어떻게 플랫폼을 도입하고 솔루션을 도입해서 확산시킬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배경 하에서 사실은 솔루션을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세일즈포스 외에도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국산도 아니고 외산이고 또 설치형도 아닌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셨는지.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고객들은 어찌됐건 개인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됐는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그 인하우스 방식으로 해서 PM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각종의 이제 사일로 시스템 그리고 개별적인 시스템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통합해주고 어떻게 하면 아우를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랑 국외에서 약 5개 정도 업체를 검토했는데 안타깝게 국내는 이제 CRM에 대한 전반적인 터치 포인트와 그리고 그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좀 없었고요. 네. 그래서 해외를 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굴지의 기업들이 다 그런 CRM에 대한 그 사업과 플랫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시하고 저희 회사가 본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잘 흡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세일즈 때의 터치 포인트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또 이커머스와 오프라인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거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서 합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고 네. 네. 그래서 좀 후보군이 압축됐었고요. 음. 그 끝에 본 게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현업들이 많이 쓰고 마케팅 활동을 펼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업한테 얼마나 더 친화적인가, 뭐 UI, UX도 많이 봤지만 또 세일즈포스가 상당히 귀염귀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캐릭터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다가설 때 다른 회사보다는 좀 더 그 유저들한테 친화적이지 않을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좀 인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제 디지털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솔루션을 쓰게 될 현업 관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세일즈포스를 도입하실 때 과연 어떤 방법론으로 고민을 하셨는지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300개 정도가 넘고 그리고 인프라 환경도 뭐 사일로, 로컬, 그 AWS 클라우드 뭐 각각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종 흩어진 시스템들을 어떻게 세일즈포스에 붙일까라는 걸 먼저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단계를 좀 나눠서 첫 번째로는 저희도 각각 떨어져 있는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들을 먼저 했고, 그리고 세일즈포스랑 같이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먼저 선행했고, 그리고 페이지 2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고객들의 접점이 될 이커머스와 포스 쪽에 이제 세일즈포스의 시스템들을 각각 엮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3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차에서는 이제 문자 발송, 이메일 발송, 그리고 SNS 활용한 광고, 이런 좀 더 고객들과 다가갈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 네. 번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이때 맞춰서 이제 현업들 중심 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교육 과정을 저희 스토리에 맞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일즈포스의 저니를 한번 도입할 건데,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실 겁니다를 알려주고 각각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페이지를 나눠감으로써 집중할 수 있는 자원에 좀 더 집중하고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실제 코비드가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들도 이제 좀 더 기능을 확대하고 브랜드를 확산하자, 이런 중간적인 애자일 방법론으로 네. 중간에 더 늘리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맞출 수 있고, 단계별로 고객들에게 세일즈포스 모듈을 좀 더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자일 방법론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신 거고, 또 현업 측면에서 보면은 변화 관리를 조금 더 원활하게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게끔 나누어서 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의 엔드 컨슈머들이 얻게 될 베니핏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매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페스티벌이다, 멤버십 데이다 하면서 고객에게 일편적인 혜택을 주는데, 네네. 실제로 세일즈포스에서는 이제 처음에 세그먼트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나누고 그들에게 각각에 맞는 혜택을 전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로는 일단 피로도를 줄여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이 직접 나한테 맞는 혜택을 받으면 기업이 나를 좀 더 케어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CRM 자체가 잘 되는 성과도 있지만 이것은 즉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일즈포스 도입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러한 이제 코비드 사태의 위기를 신속하게 빨리 넘으시고, 또 10분 저희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또 황 차장님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객의 성공은 결국은 저희는 세일즈포스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기에서 오늘 패널 디스커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